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등식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똑바로 해야 되겠죠? 등신이 아니고 등식이야. 자, 그러면 이 등식은 바로 뭐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고 해서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등호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는이라고 쓰는 거 있죠, 여러분? 는, 뭐는 할 때 그 는을 유식하게 등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렇게 2x 플러스 4는 x-2다. 자, 이 식이 바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이 된다라는 거야? 등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는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다? 등식이 되더라.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까요? 다음 중 등식인 것은 즉 는이 들어가 있는 식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1번은 당연히 아니죠. 는이 없어요. 2번은 는이 있으니까 등식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러분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부등호라고 부를 거거든요. 대소관계 크기 비교로 하는. 그래서 얘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등식이 아니고 나중에 부등식이라고 따로 배울 거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3. 자, 는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등식이 되겠더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등식이라는 건 무조건 그냥 뭐만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는만 들어가 있으면, 등호만 들어가 있으면 등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등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는을 써서 우리가 식을 나타내어라 이런 말인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수 x에다가 몇 배에다가, 그렇죠, 3배에다가 7을 더한 값은 여기서 끊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 x의 3배니까 몇 x, 그렇죠, 3x에다가 7을 더한 값은, 그러니까 는 써주고 뭐다? 15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는이 들어가 있는 식,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이 되겠더라 라는 소리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등식은 뭐라고? 바로 는. 이 는,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이 등식이, 자, 여러분, 는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왼쪽에 있어서 좌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 집, 오른쪽 집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좌변하고 우변을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양변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좌변, 우변, 양변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요번에는요, 방금 배운 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 는이 들어가 있는 식, 바로 이 등식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식? 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항등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방정식이라는 건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다. 굉장히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미지수라는 건 우리가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문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는 숫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문자를 써서 나타내잖아요. 이 문자, 지금 이제 x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요 x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래. 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4x가 8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의 미지수 x의 값은 뭐만 돼요? 그렇죠, 2만 돼요. 이 외의 것은 거짓이 되죠. 이렇게 딱 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 2가 되면 참이 되는 거고 다른 아이가 되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방정식이라는 거, 문자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요런 거 같은 거. 얘는 x가 뭐밖에 안 돼요, 여러분? 2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수는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 x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등식 중에서도 방정식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얘는 무조건 뭐가 된대요? 참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자, 2x는 2x
x다. 이런 등식이 있어. 그러면 내가 x에다가 1을 넣어도 2 해서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넣어도 4 해서 성립할 거고 x에 3을 넣어도 6 해서 성립할 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뭐를 넣어도 그죠?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뭐가 돼? 참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걸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항등식은 그러니까 x에 뭐를 넣어도 참이 된다는 건 두 양변이 뭐하다라는 거야 지금. 똑같이 생겼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은 다시 얘기한다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등식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항등식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등식,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는 항등식.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미지수 x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말고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항등식은 뭐냐? 양변이 완전히 똑같아서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 미지수 x에다 뭐를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 되겠더라 라고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이제 구분을 하라는 문제인데, 자, 5x는 10이다. 얘는 x의 값이 뭐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죠, 여러분? 또 이렇게도 봐도 돼.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했을 때 다르면 방정식, 그죠? 그 다음에 같으면 항등식,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자, 좌변하고 우변이 다르죠? 자, 또 같은 말로 얘기한다면 x는 2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식이 되겠더라? 그렇죠. 방정식이 되겠더라 라고 정리가 할 수 있겠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x에 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겠죠? 얘를 우리는 무슨 식? 그렇죠. 항등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x-x는 x.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좌변이 아직 정리가 덜 끝났죠? 계산이 더 된단 말이야. 그럼 계산을 해주자라는 거죠? 2x-x는 바로 x가 되죠? 그럼 x는 x. 얘도 지금 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항등식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좌변이 아직 정리가 덜 끝났네. 그러면 2x-2라고 정리를 해주면 얘는 지금 등식은 등식인데 좌변 우변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값일 거라는 거야. 얘는 무슨 식? 그렇죠.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방정식과 항등식은 구분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양변이 같으면 항등식, 다르면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사실 어려워서 그렇지 우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 2하고 2가 같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양변이 이렇게 같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좌변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럼 당연히 우변에도 똑같이 뭐를 더하면 1을 더하면 두 개가 당연히 뭐 하겠어요? 3하고 3이기 때문에 성립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당연히 등식은 뭐 하겠다라는 거야? 성립할 거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는 선생님이 요 2에서 1을 똑같이 뺐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수를 빼었으니까 당연히 1, 1로 또 양변이 똑같겠죠? 이렇게 두 번째, 양변이 같은 수를 이번에는 뭐 해도 빼어도 등식은 성립할 거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요번에는 선생님이 2에다가 3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이렇게 좌변에 3을 곱했어.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3을 곱했단 말이에요. 그럼 6 해서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같은 수를 모아여도 곱하여도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럼 요번에는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해도 그쵸? 나누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2 말고 4로 해볼게. 4와 4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똑같이 양변을 2로 나눌 거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2가 되고 얘도 2가 되면서 어차피 등식은 성립하겠죠. 요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기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수가 여러분 뭐면 절대 안 돼요? 0이면 절대 안 돼요. 즉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누는 수가 0이 아닌 그쵸?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한 번 더 설명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A하고 B하고 같대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좌변 A에다가 내가 얼마를 더한 거야? 그쵸? C를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변 B에다가 똑같이 뭐를 더했어요? C를 더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 등식은 여전히 성립할 거라는 소리예요. 자, 됐습니까? 요번에는 또 양변에 지금 A하고 B가 같은데 똑같은 수를 좌변에도 C를 한번 빼줬고 우변에도 C를 똑같이 한번 빼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소리가 될 것이고 또 A하고 B하고 같은데 요번에 이제 A 좌변에다가 똑같이 뭐를 C를 그 다음 우변에다가 C를 한 번씩 똑같은 수를 곱하였죠,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수를 곱하여도 당연히 등식은 성립할 거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하고 B가 같은 등식이 있는데 자, 여기 A 좌변에다 C를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다 똑같이 C를 나눴죠. 단 뭐가 아닌 것만 주의하라는 거, 나누는 수가 0이 안 된다는 것만 그것만 이제 주의하면 0이 아닌 같은 수로 모하여도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어차피 똑같은 아이였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아이에다 똑같이 해주면 당연히 걔도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요런 말이야.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누어도 그 등식은 여전히 성립하더라. 요런 거 꼭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1, 2, 3, 4, 5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이랑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자, 얘를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이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보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좌변에서 좌변으로, 우변에서 우변으로 보면 돼요. 자, 어떻게? 좌변에서 좌변으로. 우변에서 우변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x랑 y랑 같대요. 자, x랑 y랑 같으면 x 플러스 2랑 y 플러스 2가 같다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좌변에서 좌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좌변 x가 좌변 뭐가 됐어요? x 플러스 2가 됐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x가 x 플러스 2가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해준 거야? 그렇죠. 플러스 2를 해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좌변은 플러스 2를 해줬구나. 자,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볼 거예요. 자, y가 y 플러스 2가 됐죠. 자, 그럼 y가 y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도 뭐를 해준 거야? 플러스 2를 해줬죠. 자, 봐봐요, 여러분. 1번의 성질.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같은 수를 똑같이 더했으니까 얘는 성립하겠더라.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우리가 이제 체킹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요번에 이제 x가 y면 x-1하고 y-1이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좌변에서 좌변으로 지금 x가 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x-1이 됐죠. 그러면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준 거야? 1을 빼준 거죠. 그 다음에 또 y가 뭐가 됐어? y-1이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변이 똑같이 y-1이 되려면 똑같이 뭐를 빼준 거야? 1을 빼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을 똑같은 수를 빼줬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성질 똑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도 맞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면 3분의 A랑 4분의 B다. 자, 요것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좌변 A가 3분의 A가 됐죠? 자, 그러면 A가 3분의 A가 됐다라는 건 뭐를 했다는 소리야? 그쵸? 나누기 3을 했다라는 소리야. 얘가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나누기 3을 했어. 자, 그럼 요번엔 우변. B가 몇 분의 몇이 됐어요? 4분의 B가 됐죠? 자, 그럼 우변은요. B가 4분의 B가 됐다는 건 나누기 뭐를 했다는 소리야? 4를 했다는 소리야. 여러분 지금 해준 게 다르죠? 얘는 3으로 나눴는데 얘는 4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등식은 성립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땡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A가 또 뭐가 됐어요, 여러분? 그쵸? A-B가 됐죠? 요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A가 A-B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거야? 그쵸? 빼기 B를 해준 거네. 첫 번째 지금 좌변에서는. 자, 그럼 우변끼리 볼까요? 우변은 지금 B가 뭐가 됐어? 0이 됐단 말이야.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준 거야, 여러분? 그렇죠. B가 0이 되려면 똑같이 뭐를 빼준 거야? B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똑같은 수 B를 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식이 성립하더라.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좌변에서 좌변으로 갈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우변에서 우변으로 올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이 똑같으면 맞는 거고 당연히 다르면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분의 x랑 2분의 y가 같은데 자 2x는 5y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좌변에서 좌변으로 자 5분의 x가 바로 뭐가 됐어 지금 그쵸? 2x가 됐죠. 그럼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5분의 x가 2x가 됐다는 건 곱하기 몇을 했다는 소리일까? 10을 했다는 소리죠. 왜? 곱하기 10을 해요 여러분. 약분 하면서 여기 2 남아서 2x가 되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는 곱하기 10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2분의 y가 5y가 됐어요. 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볼까요? 자, 2분의 y가 5y가 되려면 얘도 곱하기 뭐를 했어야 돼? 그렇죠. 10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곱해줬으니까 3번의 성질로 인해서 얘도 맞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맞춰요. 왜냐면 생긴 꼴도 똑같으니까. 근데 3번, 4번, 5번으로 내려올수록 한 번에 눈에 보이기는 힘들 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좌변에서 좌변을 갈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우변에서 우변을 갈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이 똑같으면 맞는 거고 다르면 틀린 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어때요,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맞다 그르다를 판단했는데 요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꼭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그 문자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문자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자가 x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x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자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문자의 값, 우리가 이제 목표는 뭐야? x의 값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x는까지 우리가 빼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러면 이 x는까지 이제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보는데 x-3에서 x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그쵸? 이 -3을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꺼져버려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러면 x-3에서 이 -3을 보낼 건데 그냥 갖다 보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뭔가를 해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갖다 버리면은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는, 그죠? +3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 x-3에다가 우리는
이 마이너스 3을 없애기 위해서 플러스 3을 할 거야, 좌변에. 그러면 여러분, 좌변에 내가 지금 플러스 3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3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10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면서 x는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 13,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걸 이용한 걸까요? 여러분, 등식의 성질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성립한다. 더하기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서 우리가 문자 x의 값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내 목표는 x는이죠. 그러면 이 x는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2분의 x 플러스 7에서 이제 뭐가 꼴배기가 싫어, 그쵸? 7이라는 아이가 꼴배기가 싫어. 이제 7을 갖다 버려야 돼. 그럼 플러스 7을 버려야 되니까 뭐를 해줘야겠? 마이너스 7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7을 해줄 거라는 거야. 여기다 할게요, 여러분. 그럼 2분의 x 플러스 7이 있는데 거기다 뭐를 해줄 거야? 빼기 7을 해줄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마이너스 7을 해줬으면 똑같이 우변에도 마이너스 7을 해줘야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아직 우리의 목표 x는이 안 나왔단 말이야. 자, 2분의 x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x가 될까요, 여러분?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했잖아. 지금 얘는 x에서 2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양변에 뭐? 곱하기 1을 해줘야 약분에서 돌아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제 2를 곱해서 모는 x는 뭐시기다? 마이너스 4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그럼 어떠한 성질을 이용한 걸까? 그렇죠. 똑같은 수를 뺀 거, 두 번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똑같은 수를 곱한 거, 세 번째 성질이 들어간 거겠죠. 자, 자리가 없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야. 목적은 x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3x-3에서 x가 되기 위해서 뭐가 꼴배기가 또 싫어버려. 그죠? 이 마이너스 3이 꼴배기가 싫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을 없애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 3을 할 거야. 그러면 3x-3에서 플러스 3을 해주니까 당연히 똑같이 여기도 플러스 3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뭐는 그쵸. 3x는 12가 될 거고. 자, 여러분 3x는 10이야. 아직 x는 안 나왔잖아. 그러면 또 한 번의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지금 앞에 있는 3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앞에 있는 3은 그쵸. x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꼴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될까요? 그쵸. 나누기 3을 해줘야 돼. 봐봐요, 여러분. 나누기 3을 하면은 양변이 약분돼가지고 지워지는 게 보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뭐를 해요? 요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3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는 뭐가 되는 거야? 4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얘도 내 목표는 뭐야? x는 이라는 게 목적이잖아. 자, 그럼 x는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에서 x는까지의 과정을 오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버려야 될까? 그죠? 마이너스 9부터 처치를 해버려야 돼. 마이너스 9 이 새끼 꺼져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9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꾸로, 여러분 빼기 9였으니까 거꾸로 뭐를 해줘야 되겠어? 그쵸? 플러스 9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에서 똑같이 9를 하나씩 더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9 없어지면서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4x는 얼마가 되겠더라? 그죠? 20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x는까지의 과정이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죠? 이 마이너스 4가 지금 요번에 꼴배기 싫어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4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꾸로 뭐를 해줘야 돼? 그쵸?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눠줘야겠죠. 왜?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4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눈다? 마이너스 4로 나눠서 x는 얼마가 되겠더라? 마이너스 5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요 등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방정식, 1차 방정식 해가지고 쭉쭉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요 단원 주의 깊게 공부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